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반년 가까이 조사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을 발표를 했어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처리를 했다는 건데요. 이 결론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기관으로서 손색 없는 일을 했다. 손색 없는 일을 했다. 정의, 공정, 상식 이거를 기치를 내걸고 국민들께 뭐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지난 2년 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특히나 정의, 공정, 상식은 다 뒤집어지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이번 발표도 전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봤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초과삼관을 다 태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하나의 신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나 정치나 행정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한 신뢰를 그냥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1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이거 금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그냥 종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공직자는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거를 당연히 거부했어야 되고 즉각 그걸 돌려줬어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까지도 판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지점까지는 판단도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검찰들이 하는 행태와 똑같다. 그러니까 상대방에는 굉장히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본인들 스스로 관련된 일들에는 전혀 그런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로남불, 뭐 자가당착 이런 잣대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권익위가 15명 민간인까지 포함한 위원회에서 투표로 이제 결정한 거 15명. 그 위원 중에 전 정부 전현희 그 위원장이 있을 때 임명된 사람이 많아요.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이 투표했기 때문에 권익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표결을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이제 그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돼 버렸어요. 원래 이제 그 공익 신고자는 언론에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몰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가 되는 거니까 이건 언론에 이미 다 우리 공개돼 있고 그다음에 검찰이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도 조사 못하는 걸 권익위가 그럼 이게 어떻게 더 조사합니까? 뭐 권익위가 일단 조사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검찰에 넘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새로운 게. 그런데 이번에 그 조명현 씨는 법화가 추가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김학의 수사라고 검찰에 넘겼고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파우치 선물한 거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 대통령을 불러가 권익위에서 당신이 언제 알았습니까? 왜 신고 안 했습니까? 이럴 수 있나요? 대통령을 소환해가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조사권도 없지만. 따라서 이걸 가지고 마치 권익위가 뭐 문제 있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안 맞고 그다음에 그 전현희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제가 이 법 만들 때 봤어요. 배우자 처벌 조항 여차는 의견이 많았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뭐냐? 야 내가 국회의원인데 부인까지 처벌되면 나 이혼당하면 이게 내 국회의원 할 수 있냐? 이래가 뺀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법 만들 때 배우자 여차고 했는데 금지 조항만 두고 처벌 조항을 국회의원들이 뺀 거예요. 왜? 자기 부인들 처벌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고 이제 와서 처벌 조항 안 만들어놓고 권익위가 처벌 조항 없다니까 권익위 욕을 한다?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발의돼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처벌 조항을 만드세요. 그러고 나서 이게 비난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제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이 해당 조항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신고의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딱 맞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왜 6개월 가까이 끌었느냐는 거죠. 그게 위원들이 전현이 있을 때 위원들이 자국이 한 달에 아마 한 번 월요일마다 할 거예요. 이것도 우연인데 의견 일치가 가능하면 합의를 모아보려고 한데 표결까지 갔다잖아요. 저도 정부 위원을 많이 하지만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 오죽하면 표결까지 그러니까 의논이 분분하다 보니까 시간이 간 거고 월요일 해야 하니까 어제 놓은 거죠. 근데 처음부터 만장일치 됐으면 바로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기억시켰겠죠. 근데 저는 이게 그 권익위의 뭐 멤버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쨌든 과거와 현재가 형평에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를 들면 지금 지난해 여름에는 김혜경 여사 관련된 거 지금 며칠 만에 이첩했냐면 34일 만에 이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 뭐 이사장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28일 만에 이첩을 했습니다. 검찰에.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 똑같은 기관에서 이것이 그 잣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본래는 60일 이내에 이걸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정도 30일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90일 이전에 이 모든 통보들을 다 해야 돼요. 권익위가 이걸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유독 김건희 여사 이 건에 관해서는 90일 법적 조항도 이미 넘어섰지만 이 과정에서 어쨌든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 같았으면 굳이 왜 이 법적 시한조차 지키지 않고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거기에 당연히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근데 파보니까 권익위원장은 대통령의 대학 동기 동창이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또 검사 출신을 또 앉혀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 문제겠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구나라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문제죠. 네. 근데요. 그 조명현 씨는 김혜경 씨는 지금 10만 4천 원으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조명현 씨가 폭로한 거는 다른데 뭐 샴푸나 예를 들어 이제 뭐 다른 거잖아요. 따라서 새로운 범죄가 있으니 그렇게 조사회가 이첩한 거 아닙니까? 재판받는 거하고 다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봐주려고 하면 이게 바로 그냥 한 달도 안 되게 이첩시 그냥 종결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봐주려고 했으면. 근데 왜 이제까지 왔겠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정부기관의 운영은 원칙적으로는 게 되도록이면 합의를 왜 노력합니다. 계속 회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합의를 위해서 거기 노력해봐요. 도저히 안 될 때 투표합니다. 투표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제가 KBS 이사도 해봤는데 KBS 이사에는 투표 잘 안 해요. 근데 MBC는 옛날에 투표하려면 꼭 투표용지를 이사회 할 때 두라더라고요. 왜? 끝까지 안 되면 투표. 근데 투표로 가는 경우 거의 없는데 요즘은 KBS도 투표 자주 한대요. 이래 되겠습니까? 이사들이 9명 있고 뭐 박문진 이사도 있고 MBC 있으면 가능하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보잖아. 도저히 안 돼 투표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권익위가 어제 오전에 브리핑 할 때만 하더라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오후에 긴급 브리핑 가졌는데 뭐 기자단한테 공지가 30분 전에 내려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떠난 당일에 갑자기 이렇게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이 시점에 대해서 시점을 놓고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확인해보여 원료를 한대요. 항상 회의는.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권익위 회의가 원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회의도 우리끼리 회의를 하잖아요. 도저히 안 되면 표기를 하잖아요. 그 한두 시간 뭐 비행기가 뜨면 뭐 없어집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가 가 있으면 이게 논란이 없어집니까? 그거는 억측으로 껴맞추잖아요. 외국 가 있어도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다루고.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순방 떠나면 모든 게 뭐 잊혀지기 위해서 그걸 했다. 이거 음모론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권익위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본인들 스스로 잃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를 심대하게 손상시키는 이른바 이거 속된 말로 매기는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아, 먹이는 결정. 예, 완전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 공정 상식을 막 부르짖고 국민들 앞에서 나는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중인데 거기에다가 권익위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야 저거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동기 동창이라는데 좀 친하겠어? 당연히 그런 사적인 또 관계가 작용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은 철두철미하게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척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여당 자기네 집권 여당에 얼마나 참견을 해가지고 당대표까지 쫓아내는데 체리따봉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이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내린 것도 결국에는 그 대통령 손이 뻗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세간의 의심이 저는 분명히 어떤 이 앞뒤에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의심을 국민들 모두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 내부 외부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수사기관의 이첩 또는 송부해야 된다라는 의원들도 있어서 다수결로 결론을 내렸는데 뭐 각각 3번의 투표를 했고 한두 표 차이로 종결로 결론이 난 경우가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권익위 실무진에서도 이 종결 처리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는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예, 저도 이게 이거 다 취재해가지고 뭐 다 보도가 맞는 거고요. 바로 이야기예요. 지금 위원 15명 중에 전현희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몇 명인지 한번 취재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위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권익위 위원장은 일체 관여를 안 하고요. 부위원장이 발표했는데 아니 전현희 위원장 때 위촉한 위원이 몇 명인지 한번 취재 그거부터 해보라니까요. 그래놓고 이게 지금 와서 윤석열 뭐 공정이 말이 됩니까? 전 정권에 있던 위원들이 밤새서 이게 거의 표차가 없었잖아요. 팽팽하게. 따라서 이거는 치열하게 법리에 따라 토론을 하고
표결해서 결정한 건데 이걸 마치 이게 권익위 전체가 마치 이게 뭐 공정이 없는 기관처럼 권익위를 그렇게 모독하면 안 됩니다. 전 정권에서 위촉한 위원이 제가 보기에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결 처리에 이게 실무진들이 부정적이었던 건 이제 뭐 권익위 위원들이야 뭐 자기 임기 끝나면 이제 가겠죠.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권위가 있는 그 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권위가 실추돼 버린 그 기관에서 아유 당신 권익위 근무하세요? 거기 내로남불 기관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인식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경계를 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고, 특히나 이거는 이번 판결은 이번 이 종결 결정을 한 것은 많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시그널로 또 읽힐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려면 더 철두철미하게 상대방에게 가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에게 더 가혹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지점이 이제 작동이 안 된 거죠. 특히나 이 최재형 목사가 지금 자기가 청탁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권위가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영상만 있으니까 뭐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춘다? 그건 이해하기가 어렵죠. 세 번째도 신고 의무를 과연 대통령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도 해야 돼. 지금 명품백에 어디 뭐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언제 들어갔는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어느 지금 뭐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조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권익위 차원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로 이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관의 신뢰 담보를 위해서. 근데 그것조차 안 해버리니까 오히려 권익위에서 이렇게 판결 내린 것이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훨씬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최고 수사관은 검찰이고 권익위는 이제 수사권도 없잖아요. 지금 이원석 총장도 이제 검찰은 일정 차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검찰도 아직 강제 수사권 있는 검찰도 대통령 소환 못했는데 권익위에서 어떻게 이거 확인합니까? 윤 대통령 소환해서 아니 대통령이 뭔지 알았습니까? 왜 신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수사합니까? 불가능한 권익위한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조를 보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내용만 녹음만 보더라도 김 여사는 알았지 몰라도 이게 대통령한테 바로 알렸다는 건 없잖아요. 의심만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불러서 뭐 언제 알았니 많이 신고했니 이런 게 가벼운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가벼운 범죄입니다. 우리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뭐 도덕적으로 이게 자꾸 이게 관심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형량이 높은 죄들이 아니에요. 진짜 이재명 대표 범죄는 뭐 5천억, 8천억 이렇잖아 배임들이. 이거 300만 원짜리 그 선물 이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뭐 과태료 얼마 넣을지 벌금 얼마 모르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6개월 동안 나라가 이게 두동강 나듯이 논쟁을 벌이 가십입니다. 지금 햇빛님이 본질을 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길에 이제 꽃길을 깔아줬다 이렇게 비판했고 조국 대표는 이제 국민 권익위가 여사 권익위가 됐다 이렇게 비꼬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아까처럼 권익위를 비난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배우자 있잖아. 이게 제일 문제 터진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여사 있잖아요. 그때 지금 종로에 국회의원 하는 분 있잖아요. 그 부인이 미국의 뉴욕 집 살 때 만 원짜리 현금으로 이게 13 중도금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수사가 된 거예요. 박연차. 근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나는 바람에 중단돼 버렸잖아요. 그때는 진짜 이게 권양숙 여사 집 사는 거나 박연차 돈이 많이 갔잖아요. 실제 의혹이. 그건 이미 밝혀진 것도 꽤 있어요. 뉴욕에 그 집 살 때.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큰 돈도 수사 안 하고 중단시켜버린 관행이 있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수사할 때도 우리 현행장 일본에게 김윤홍 여사 소환해야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됐잖아요. 저는 이번에 뭐 파우치 300만 원짜리 과거의 그 여사들에 비하면 진짜 작은 거지만 앞으로 이게 그런다고 무한정 배우자한테 돈 갖다 주면요.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통해서 뭐 알았다면 수사는 하겠죠. 이런 법이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 만들라 했잖아요. 공자 배우자. 왜 국회의원들이 법을 금방에 바꾸잖아요. 민주당 의석이 이제 170석이에요. 배우자
직접 받으면 처벌 조항이 위험하되잖아요. 왜 민주당은 지금도 그 법 안 만들고 자꾸 딴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들으라니까. 권양숙 여사도 처벌하고 김윤홍 여사도 필요하면 처벌하고 김건희 여사도 처벌하고 김혜경도 처벌하고 다 처벌하게 만들자니까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저렇게 글을 남긴 건 공직자의 자녀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거 조사해가지고 재산상 이득으로 그때 당시 부산대에서 무슨 장학금 받았다 그래서 네. 그 장학금 받은 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 해가지고 이거 기소되고 서울대에서 최종적으로 해임까지 됐어요. 그걸 물론 이제 소송 중이시긴 하지만 권익위가 어떤 거는 이렇게 판단하고 또 다른 거는 완전히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당연히 이 기준이 고무줄잣대라고 이제 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권익위가 사실상 면죄부를 이렇게 줘버리는 건데 검찰 수사로 다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 오늘 아침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비행기 갔다 온 거, 인도 갔다 온 거 외교 그거를 가지고 바로 수사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재배당했어요. 네, 바로 재배당해서 네. 바로 수사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손살같이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기 편에 대해서는 이게 뭐 배당이 되고 어떻고 저쩌고 돼도 시간을 계속 끌어요. 차일피일. 지금 제가 권익위 이것도 90일 안에 법적으로 넘어간 게 이 사건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잣대가 서로 두 가지 잣대가 있는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따로 굴러가고 대한민국 국민의 시간이 따로 굴러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국민들과의 이 접점이 안 맞아지는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 정권 혼자만 계속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되게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고 보고 초과 삼간 다 태우는 이 일이 사실상 우리가 만들어온 여러 가지 이 잣대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면 누가 법 지키고 삽니까?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누가 법과 원칙대로 살겠어요. 이러면 뭐 나라를 더 이상 더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반박 안 할 수 팩트가요. 김건희 여사 고발하고 김정숙 여사 고발이 어느 게 먼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정숙 여사가 이미 작년에 타지말, 그다음에 수영 강섭, 그다음에 그 샤넬 자켓 옷 있잖아요. 이미 고발이 오래전에 돼 있었는데 형사일부가 수사를 이때까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지난해 12월에 고발했다고 그러니까요. 돼 지금 있더라고요. 6개월 됐잖아요. 6개월 됐잖아요.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제 일부가 너무 과부하 걸리니까 2부로 보낸 거 아닙니까? 형사 2부로. 아니 이거는 6개월 김정숙 여사는 6개월 넘었는데 왜 말씀 안 하시다가 김건희 여사는 이것만 이야기합니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한다고 생각하죠. 이준석 대표 무고권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언제 올리냐? 2022년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2년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준석 무고권 처리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 건 중에 송철호 건 말고요. 옛날에 정경심 부인 거 소송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해버린 거예요.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받고 있죠. 똑같은 걸 지금 2년 넘은데 처리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조국 건이든 이준석 건이든 김정숙 건이든 처리 안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 것만 처리 안 한다고 보수 것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기간 날짜를 따져봐야죠. 지금 이제 본질을 좀 네.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논점이 너무 이제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지금 사실상 김건희 여사 소환만 앞두고 있다. 검찰이 공개 소환할 것이냐, 그냥 소환할 것이냐, 어디 제3의 지대에서 할 것이냐, 뭐 서면 조사할 것이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찰나에 지금 권익위의 결정이 나온 거고 종결 결정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신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때까지 끌어오다가 왜 지금 이 시점이냐 이 배경을 놓고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좀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검찰 수사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긴 했어요. 근데 검찰총장 임기도 지금 9월까지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시간상 얼마 남지 않았다.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참 이게 이원석 총장은 참 비겁한 총장입니다. 검찰은요. 있는 죄는 있다 하고 없는 죄는 없다 하는 거. 이게 검찰이에요. 그냥 여론이 김건희 사람 수사해봐. 선물 받은 게 도덕적으로 나쁘니까 여론이나 또 이게 민주당 다수당이 한다 해서 검찰이 제한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걸 소환 수사하거나 수사한다? 이런 쇼를 검찰이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앵커님을 간통죄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불러서 소환조사 포털에 세우가 왜 간통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누가 간통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여기 간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보자. 처벌을 못하더라도.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처벌 못한다고 이원 총장도 인정해. 처벌 못하면 재형법정주의에
범죄가 있고 처벌해야 수사를 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무고잖아요. 아니, 이건 지금 아니, 화면이 다 있는 거고. 아니 간통을 네. 누가 내가 고소했을 때 각하식이 되잖아요. 처벌 조항이 없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오자마자 이거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각하식이 되잖아요. 이걸 오래오래 끌다가 지금 와서 이게 이원 총장 워딩을 찾아보세요. 처벌을 못하더라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으니까 진실을 밝혀야 된다. 검찰이 처벌하는 기관입니까? 국민의 궁금증 풀어주는 기관입니까? 우리 재형법중재라는 게 뭐냐?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있을 때만 사람을 처벌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처벌 못하는 거는 인정해. 그런데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욕하고 비난하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왜 받은지 이걸 조사하겠대. 이게 검찰입니까? 이현숙 총장한테 이러면 이게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소환 조사 받고 누구는 서면 조사하는데 그 서면도 굉장히 엉망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검찰은 아무 판단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주가 조작 관련돼서 검찰 이 수사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이 검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외부적으로 너무나 압력이 심했다. 이거를 소환할 수조차 없었고 이거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자기 직을 걸고 지금 하겠다. 얼마 뭐 안 남았지만 근데 검찰총장이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소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압박과 압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방해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을 방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5월 말까지 수사 결과 발표하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 중순입니다. 근데 이분 9월 말까지인데 사실상 7월 중순 정도가 되면 차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분에게 남은 시간 지금 한 달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언제 소사할 부른다 하더라도 그거를 또 짜맞추고 뭐 또 다른 사람 불러서 그게 그 증언이 서로 맞는지를 또 검토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판단 내린 거를 시그널로 삼아서 결국에는 검찰에서도 유야무야 그냥 뭉개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마음까지 먹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작동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역과 예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